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셨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막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멍하게 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좀 많이 지쳐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다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는 그런 캄캄한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누구에게나요? 맞아요.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오프닝이 되게 몽글몽글한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워낙 좋은 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탐구할 자료는 바로 헬퍼백곰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더 잘 보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막 위로를 건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에세이를 그냥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이런 단순하고 감성적인 위로의 차원으로만 다루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이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내 삶에 갑자기 불이 툭 하고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고난과 방황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 캄캄한 어둠이 도대체 우리의 심리 그리고 물리적인 인지 구조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이면의 원리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힘든 시기를 견뎌내자고 할 때 어둠을 그냥 빨리 지나가야 할 고통의 터널, 약간 피하고 싶은 것 이렇게만 묘사하잖아요. 네, 보통은 어둠 속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빨리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에세이는 시작부터 우리의 물리적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별은 낮에도 존재하지만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명제를 딱 제시하거든요. 천문학적으로 보면 사실 별은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내내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단지 태영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빛 때문에 우리 망막이 그 미세한 별빛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거든요. 이걸 우리의 심리 상태나 일상으로 치환해보면 되게 흥미로워집니다. 어떻게 치환할 수 있을까요? 낮과 밤을 우리의 일상에 대입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평소에 낮이라고 부르는 상태. 그러니까 일상이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커리어도 쌓고 막 소셜미디어에서 남들의 부러움도 사고 이런 밝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다들 원하는 그런 화려하고 바쁜 시간들이죠. 그런데 인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화려한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지적 에너지를 완전 포화 상태로 만드는 태양과 같다는 뜻이 됩니다. 인지적 에너지를 포화 상태로 만든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바쁘고 잘 나갈 때는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인간의 주의력, 흔히 어텐션이라고 하죠. 이 주의력은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우리 뇌는 당장 내 생존이랑 직결되거나 내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아주 강렬한 자극들에 모든 주의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강렬한 자극이라는 게 막 성공, 돈, 화려한 스펙, 아니면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에세이에서 말하는 태양빛인 거죠. 이 거대한 빛들을 처리하느라 뇌의 대역폭이 꽉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바쁘니까 다른 자잘한 것들은 신경을 못 쓰겠네요. 정확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본질적인 가치나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 조건 없는 사랑, 이런 미세한 별빛들은 뇌에서 철저하게 필터링 되어 버립니다.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와, 그러니까 별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뇌가 그 화려한 태양빛만 쫓느라 별빛을 차단해버린 거군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실증을 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는 순간이 오면 나를 비추던 이 강력한 태양빛이 강제로 확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뺏기는 마이너스의 사건이 아니라 내 주의력을 독점하던 그 거대한 조명들이 꺼지면서 뇌의 필터링 시스템이 완전히 재설정되는 그런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네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주 밝은 방에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서 불이 확 꺼졌을 때 그때 물리적인 감각이 딱 떠올랐어요. 오, 훌륭한 비유네요. 불이 꺼지면 처음에 어떻게 되죠? 처음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서 덜컥 불안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눈동자가 동공이 열리고 망막이 활성화되면서 서서히 어둠에 적응을 하죠. 그러면 비로소 방 안의 작은 가구나 물건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우리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의 심리적인 현실, 그러니까 내 삶에 닥친 진짜 어둠으로 가져오면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복잡해진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는 눈이 알아서 물리적으로 적응하지만 내 인생에 진짜 위기가 닥치고 앞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별이 보이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잖아요. 여유는커녕 완전 패닉에 빠지죠. 당장 숨이 막히니까요. 또 어떻게 해야 그 숨겨진 작은 빛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패닉이 오는 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어둠을 즉각적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생존의 위협이요? 네, 당장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치솟고 뇌가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지는 거죠. 에세이에서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은 방황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고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진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건 이 극심한 패닝의 초기 단계를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 뇌에서 아주 특별한 신경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 뇌가 스스로 변한다고요? 어떤 변화죠? 바로 도파민 기저선의 하락,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현상입니다. 오, 도파민 기저선이 하락한다는 건 평소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던 자극들이 다 사라져서 바닥을 친다는 뜻이겠죠. 그게 대비 효과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공 가도를 막 달릴 때, 그러니까 화려한 낮의 상태일 때는 우리 뇌가 이미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 이미 자극에 둔감해져 있는 상태군요. 네, 그래서 웬만한 자극이나 남들이 베푸는 친절에는 별로 큰 감흥을 못 느껴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깊은 어둠, 즉 절망이나 깊은 방황에 빠지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완전 보상 결핍 상태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뇌가 문자 그대로 굶주린 상태가 되는데 이때 외부에서 아주 미세한 긍정적 자극,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나 내가 잊고 있던 소박한 가치 같은 것들이 탁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와, 뇌가 그거를 엄청나게 큰 자극으로 받아들이겠네요. 그렇죠. 뇌의 수용체가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렬한 신호로 증폭시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깜깜한 우주 공간에서 성냥 하나를 딱 켜면 그게 마치 태양처럼 눈부시게 보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 그래서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거군요. 물리적인 빛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뇌의 수용체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서 그 작은 빛이 폭발적으로 다가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힘든 시기에 발견하는 일상 속 작은 친절이 가지는 엄청난 힘이죠. 이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왜 우리가 가장 힘들고 바닥을 칠 때 아주 사소한 일에 펑펑 울거나 반대로 확 무너지던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대비 효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특히 지금 치열하게 진로를 고민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취업준비생들이나 세상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은 청춘들을 생각해보세요. 참 마음이 아픈 아주 깊은 밤을 지나는 시기죠. 이분들은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서 마치 자기 혼자만 전원이 차단된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깊은 방황의 밤에는 누군가 건네는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상투적인 위로가 오히려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내 밤하늘에 맞지 않는 억지로 켠 가짜 조명 같은 거니까요. 눈만 부시고 위로는 안 되죠. 맞아요. 가짜 조명. 오히려 이럴 때 우리를 진짜 살리는 별빛은 훨씬 더 미세하고 본질적인 것 같아요. 에세이에서도 정확히 그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건 대단한 성공의 약속이나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지 못한 작은 친절의 핵심은 그것이 나의 사회적 가치나 내 쓸모를 평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온기라는 데 있습니다. 아, 내 쓸모를 평가하지 않는 온기라.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아닐까요? 어떤 상황이죠? 내가 면접에서 막 수십 번 떨어지고 스스로가 이 세상에 진짜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캄캄하고 우울한 퇴근길에 그냥 자주 가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그 편의점 알바생이 평소처럼 무심하게 바코드만 띡띡 찍다가 밖을 쓱 보더니 비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하고 툭 던지는 그 무심한 한마디. 와, 그건 진짜 눈물 버튼인데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아무도 내 연락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 우울한 밤에 오랜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는 웃긴 밈이나 농담을 카톡으로 띡 보내는 거예요. 내 취업 여부나 스펠에는 진짜 1%도 관심 없다는 듯이요. 그냥 나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
그냥 예전부터 알던 편한 친구로 대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경제적인 쓸모가 당장 없어져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구나. 이런 아주 강력한 사회적 소속감과 위로를 느끼게 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감각을 안전기지, 그러니까 시큐어 베이스의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안전기지요? 베이스 캠프 같은 건가요? 네, 내가 밖에서 아무리 깨지고 무너져도 나를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감각이죠. 낮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되게 화려한 인맥이나 비즈니스 관계들이 나를 지탱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밥 한 번 먹자고 연락 오는 사람도 많고 다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죠. 하지만 밤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그 화려한 조명들은 전원이 끊기듯 다 꺼져버립니다. 오직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 혹은 나 스스로가 잊고 있었던 나의 순수한 열정, 그런 것들만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와, 화려한 조명들은 전원이 끊기면 꺼지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진가를 발휘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진짜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이게 바로 에세이에서 말하는 고난 속에서 빛나는 소중한 가치들이죠. 그럼 여기서 에세이의 가장 깊은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가 글 중간에 아주 뼈 때리는 문장을 하나 남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찾아온다. 네, 이 글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이죠.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앞서 우리가 이 방황이라는 시간을 어두운 방에서 눈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물리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네, 눈의 망막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이요.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이 방황은 어쩌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적응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방황이 적극적인 작업이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건 사실 지금까지 나침반이라고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의 시선, 사회적 기준, 물질적 욕망 같은 것들이요. 네, 그게 아까 말했던 가짜 불빛들이죠. 맞아요. 그 가짜 불빛들이 고난 때문에 확 꺼져버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내 인생이 진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단 하나의 고정된 빛, 그러니까 나만의 북극성을 그제야 찾아내는 거죠. 와, 훌륭한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라는 건 내 삶에 껴있던 불필요한 노이즈를 전부 제거하고 나만의 진짜 별자리를 다시 그리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요? 그 능동성에 대한 지적은 방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접근입니다. 에세이 작가 역시 어둠 속에서 그냥 가만히 버티라고만 말하지 않거든요. 작가도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나요? 네, 글 후반부를 보면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고개 떨구지 마세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어라. 네, 여기서 고개를 든다는 행위 자체가 절망이라는 수동적 상태에서 깨달음이라는 능동적 상태로 넘어가는 아주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은유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작가가 별을 묘사하는 방식이 되게 흥미로워요. 별을 어떻게 묘사했길래요? 별들이 그냥 저 우주에 무심하게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향해 반짝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당신을 향해 반짝이고 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 구절을 딱 읽었을 때는 그저 시적인 표현이거나 되게 감성적인 위로의 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문학적인 수사법으로 보일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방금까지 나눈 그 인지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이걸 다시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까 깊은 방황의 시기에는 내 뇌의 수용체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도파민 결핍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빛도 증폭해서 받아들인다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 예민해진 상태에서 내가 발견한 그 작은 친절과 소중한 가치들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오직 지금의 나만이 감지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빛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별은 진짜로 문자 그대로 나만을 위해 반짝이는 게 맞는 거죠. 와, 완벽한 연결입니다. 그 별빛은 다른 사람의 화려한 낮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오직 깊은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만 허락된 주파수니까요. 작가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시간인 거군요. 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가치들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일종의 특별한 시청각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위로가 되네요.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시청각 환경을 바꿔준 거라니. 그리고 이러한 작가의 따뜻한 세계관은
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아, 바로 마지막을 기도의 문장으로 끝을 맺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딥다이브에서 이런 종교적인 텍스트가 나올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긴 하는데요. 종교적 편향성을 피해야 하니까요. 당연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에세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마지막 문장이 어떤 심리적 혹은 수사학적 의미를 갖는지는 객관적으로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려는 것으로 볼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가지면 심리학적, 사회학적 의미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학적 의미라면 어떤 걸까요?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교환 가치로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주면 그만큼 무언가를 받아야 계산이 맞죠. Take and give. 네. 그런데 누군가가 알지도 못하는 익명의 독자, 특히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깊고 신성한 내면의 언어를 꺼내어 평안을 빌어준다? 아, 생각해보니 이건 철저하게 비상업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네요.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조건 없는 축복은 누군가에게 궁극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큐어 베이스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나락에 떨어져서 세상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심지어 내 얼굴도 모르는 작가가 자신의 세계관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믿는 존재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안전과 평화를 간절히 기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타인이 나를 위해 진심으로 조건 없는 선의를 베풀 때 우리 뇌의 거울신경 세포가 반응하면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게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별을 찾아라고 조언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네요. 네, 말로만 조언한 게 아니죠. 그 마지막 기도를 통해 작가 스스로가 직접 독자의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하나의 따뜻한 별이 되어주는 실천을 보여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작가 본인이 직접 작은 친절, 그 작은 별빛이 되어준 겁니다. 와, 작가가 스스로 독자의 밤하늘에 별을 띄어 올리며 글을 끝맺었다는 이 분석은 진짜 좀 소름이 돋네요. 위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인 줄 알았는데 위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글이군요. 이래서 이 에세이 시리즈의 부제가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네, 정말 제목 그대로 마음속 어둠에 스며드는 빛 같은 글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대화가 처음 시작했던 그 오프닝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인생의 캄캄한 어둠, 그 고난과 방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단순히 고통만을 주는 게 아니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물리적 현상에서 출발해서 도파민 기저선의 하락과 대비 효과라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거치고 마침내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축복이라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이타성까지 아주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방황하는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의 불이 다 꺼져버린 것 같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황의 한가운데 서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사실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뇌와 마음은 지금 고장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다 차단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나만의 별빛을 탐지할 준비를 마친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낮의 시간 동안 그 화려한 성공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이 이제야 보일 준비가 된 거죠. 나를 묵묵히 지탱하는 사람들의 무심한 다정함,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단단한 가치라는 별들이 지금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당신을 향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별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둠이 영원할 것 같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별이 선명해진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찾은 깨달음이 앞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하고 변하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줄 거란 뜻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북극성을 찾아내는 가장 치열하고 가치 있는 인지적 탐구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길 응원합니다. 따뜻한 응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남은 하루 동안 스스로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이면서도 따뜻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거리죠?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내 별을 발견할 것인가에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시선을 한번 싹 뒤집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세요. 나침반의 방향을 타인에게 돌려보는 거군요. 네, 퇴근길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엄청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계속된 취업 실패로 자기 방에 콕 틀어박혀 있는 내 동생, 혹은 방금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짧게 한숨을 내쉬던 직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대규모 정전 사태, 그 캄캄한 밤 한가운데를 홀로 덜덜 떨며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어둠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짙은 어둠을 통째로 걷어내주거나 꺼져버린 강렬한 태양빛을 다시 탁 켜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네,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뇌가 절망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한 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하는 다정한 말 한마디, 혹은 아무 평가 없이 묵묵히 옆에 앉아 있어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들의 망막에는 수십 배로 증폭되어 각인될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비 효과의 기적이죠. 맞습니다. 삶의 의지를 다시 다잡게 만드는 강렬하고 눈부신 별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캄캄한 밤하늘에 기꺼이 작은 별이 되어주는 하루를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무심코 발산한 그 작은 빛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칠흑 같은 밤바다를 건너게 하는 유일한 북극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누군가의 훌륭한 별빛이 되어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은 탐구가 지치고 방황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통찰과 위로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방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뵙겠습니다.